안녕하세요. 정보 좋은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도 주말인데, TQQQ나 미국 주식, 그리고 테슬라, 차이나 전기차 관련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주저리 제가 그냥 경제 예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구석 전문가죠. 그래서 경제 예상도 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고,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그런 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국이 이제 춘절이 지나고,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장이 열리거든요. 중국 시장이 일주일 이상 휴장을 했다가 이제 열리는데, 과연 이제 움직임이 어떻게 될 건가? 저는 근데 조금 차이나 전기차 좋게 보거든요. 오를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도 점점 좋아지고 있어서 이것도 또 기대가 된다. 그리고 TQQQ도 또 기대가 되는데, 미국 주식 이따 한번 봐드리고요. 그다음에 먼저 후원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후원 이렇게 올려놨는데 지금 이렇게 한 번씩 보거든요. 근데 다시 또 가입해 주셔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제가 딱히 이렇게 저한테 후원해 주신다고 이렇게 드리는 거 몇 개 없는데, 그냥 제가 올릴까 말까 한 영상 올리거나 아니면은 요즘은 좀 제가 바쁘면은 공모주 같은 거 하고 있으면은 후원하신 분들에게 미리 먼저 이렇게 알려드리거든요. 제가 어떤 거 공모주 했다 영상을 못 올리는 대신에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후원하실 분들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히 그런 혜택 같은 건 없는데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제가 만약에 나중에 또 우리가 더 공부를 해보자, 아니면 독서를 더 해보자, 독서 이렇게 모임 이런 거 있잖아요. 독서 모임은 아니고 그냥 카카오 채팅으로 카카오 단톡방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독서 하자, 우리 오늘 책 이거 읽자, 이렇게 해서 서로 으쌰으쌰 하는 그런 단톡방을 만들까, 그런 고민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저는 그냥 쭉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후원해 주신 분들은 정말 감사하고요. 굳이 이거 안 해주셔도 되니까 그냥 제가 감사하다고 이렇게 표현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엊그제 미국 주식이 좀 하락을 했는데, 이거는 지표, PPI 지표라고 해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있어요. 이제 공장에서 나오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측치보다 높게 나와서 또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밀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인플레이션이 다시 또 시작됐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주가는 많이 빠졌습니다. 나스닥 종합이 0.82%, S&P 500이 0.48 이렇게 빠졌는데, 그래서 주요 주식들도 보면은 빅테크 7종목이죠. 7종목도 지금 빠지는 모습이고, 전체적으로 다 빨간 불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 물어보면은 매수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나스닥 100, 그리고 TQQQ, SOXL 다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한 주씩 두 주 매수했네요. SOXL 지금 쏙3랑 TQQQ, 그 다음에 여기도 TQQQ 쏙3 이렇게 두 주씩, 그러니까 한 주씩 매수해서 총 두 주씩 매수했고요. 테슬라도 한 주 매수했으면, 테슬라도 지금 이 정도 가격이면 좀 괜찮은 자리라고 보고 있어서 꾸준히 매수하고 있다. 테슬라가 가장 소외됐고요. 만약에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는데 그 다음에 AI 싼 종목을 찾는다고 하면은 단연 테슬라지 않을까. 이제 다른 AI 종목 중에서 가장 저평가 받은 종목은 단연 테슬라이지 않을까, AI 관련. 그래서 테슬라도 앞으로도 또 상승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많이 싸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 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TQQQ든 SOXL이든 TQ는 이미 3년 2개월 이상 레버리지를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적립식으로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기의 성과도 이루고 있죠. 21년, 22년 그 역대급 하락장을 견디면서도 3배 레버리지를 꿋꿋이 모아서 수익도 나고 있다. 물론 저보다 더 저점에 들어가시는 분들, 저보다 22년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수익률이 훨씬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인증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몰라요. 저보다 오래 이렇게 무지성으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몇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길게 가져가고 있다. 10년에 한 10억 모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하실 거면은 제 유튜브 보시면서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꾸준히 갑니다. 그냥 중간에 방향을 바꾸거나 이러지 않고요. 꾸준히 우상향하는 ETF들 꾸준히 모아가는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고요. 또 오늘 요 근래 왜 주가가 빠졌는지 보니까 CPI,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서 PPI, 생산자 물가지수도 또 깜짝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측치보다 높게 나와서 지금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0.1에서 0.5로 예측치보다 높게 나왔고, 그다음에 생산자 물가 지수도 0.1에서 0.3으로 예측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금리 인상을 오히려 해야 되는구나. 금리 인하를 하려고 인플레이션이 잡혔다 생각하고 금리 인하를 생각했던 연준이 갑작스럽게 지금 물가가 올라서 또 이제는 금리 인하를 이제 철회해야 되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주가는 지금 빠졌고요. 그 다음에 원유가 또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원유가 조정을 받다가 다시 또 이렇게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원유 흐름도 잘 봐야겠다. 여기 돌파하고 또 오른다고 하면은 85달러까지 WTI가 오른다고 하면은 또 이것도 물가에 많은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안심할 때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여파 때문인지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도 아마 4.3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도 이렇게 올라가서 다시 또 주가가 이제는 탐욕 구간에서 이제 내려오면서 조정받을 구간이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인플레와의 싸움이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지수나 소비자 물가지수 보니까 아직은 2%대 도달이 아직 멀었고, 여기에서 이제 긴 싸움이 필요하고 인내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연은 총재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보스턴 연은 총재랑 그 다음에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전히 CPI가 연준의 목표치에 미달하고 있다. 그리고 연말에나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말이라도 이 연은 총재분들이 말이라도 조금 금리 인하는 아직은 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볼수록 아직은 좀 금리 인하가 조금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러면은 이럴 때일수록 지금 지표를 보면서 예측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아까 금리 인상 확률 5월달이거든요. 5월달에도 지금 많이 늦춰졌고요. 금리 동결이 오히려 금리 인하보다 더 높습니다. 확률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물가지수가 생각보다 지금 보면은 끈적하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실망한 투자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매물이 또 나오면서 주가는 좀 빠지면서 조정을 시작할 것 같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그때 여러분들이 다시 저가의 매수 기회로 잡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TQQQ나 SOXL, 테슬라, S&P 500, 나스닥 100 여러분들 이렇게 또 떨어질 때 여러분들이 또 저가에 모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매번 제가 틈틈이 말씀드리지만 한국의 경제랑 한국 주식, 부동산은 조금 부정적이다. 앞으로도 또 부정적이다. 왜냐? 지금 한미 증시 올해 실적만 봐도 어닝 비트를 한 게 지금 한국 증시에서는 60개 종목이 있는데 총 해서 28%다. 그런데 어닝 쇼크는 158 종목으로 72%가 어닝 쇼크가 났고요. 미국은 오히려 어닝 비트가 80%에 280 종목이 어닝 비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 종목 70개의 회사가 어닝 쇼크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수익률만 봐도 코스피가 지금 올해 수익률이 마이너스 0.79인데 S&P 500은 오히려 플러스 5.54다. 이런 거 볼수록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 주식으로 여러분들 탈출하셔야 된다. 한국 주식을 많이 들고 계시는 분들은 미국 주식으로 이제 점점 갈아탈 생각을 하셔야 된다. 한국은 미래가 밝지가 않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계속 저출산이 시작되고 있고, 저출산으로 인한 이런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의 감소, 이제 조세 부담이 더 커지겠죠.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소비가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질 것이고, 앞으로 점점 미래가 좋지가 않아요. 한국에 대해서 미래는 저는 아주 어둡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지만 투자는 미국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 전기차 종목을 보니까 이제는 채굴 종목이죠. 리벤트나 SQM, 엘버말, 그 다음에 니티움 아메리카스 다들 저점을 찍고 이제는 반등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반등하면서 리튬이 올라갈까? 전기차 종목이 좋아질까? 이런 조금 희망감이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상하이 증시 보니까 20일 날 중국 인민은행에서 대출 우대금리가 발표가 돼요. 그래서 이제는 6개월 연속 계속 동결이었는데 5개월 연속이군요. 5개월 연속 동결이었는데 이제는 20일 날 금리 인하를 하는지 지금 기대가 된다. 그래서 금리 인하 쪽으로 가면은 진짜 강력한 상승 신호가 나올 것 같고, 금리 동결하더라도 그래도 상승 신호는 계속 갈 것 같다. 상승 흐름은 꾸준히 갈 것 같은데, 오히려 제 바람은 이제 좀 강력하게 의지를 내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로 이제 더 경기 부양에 이런 의지를 내비쳐야 지금 이제 흐름이 탔는데 더 빨리
올라갈 수가 있다. 지금 꾸준히 지금 금리는 내리고 있었는데 여기서 또 한 번 더 5개월간 동결했는데 이제는 한 번 더 내려야 또 이제 금리 상승 이런 금리 인하를 해야 이제 경제 뭐 부양 뭐 이런 의지를 보일 수가 있다. 중국 입장에서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뭐 저가 전기 버스가 지금 중국 버스가 우리나라를 계속 공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신규 등록만 해도 1,500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1,522대가 23년에 등록을 했고요. 값싼 배터리로 국산보다 1억이 저렴하다. 그리고 보조금 개편에도 점유율 확대가 지속된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한국 언론들이 조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걱정인 게 어떤 사안을 봤을 때 객관적인 평가를 잘 못한다. 그래서 중국 전기버스가 들어오면은 어떤 점에 우리가 밀려서 중국 전기버스가 우리나라 버스보다 전기버스보다 많이 팔리는 것인지 그거를 이렇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중국 버스가 많이 들어오는 거는 그냥 문제다. 쟤네들을 규제하고 보조금을 주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둡다는 얘기예요. 이 중국 버스랑 중국 전기버스랑 한국 전기버스랑 비교해 보면은 아예 중국은 아예 전기차의 플랫폼으로 만든 거고요. 한국은 내연차 있잖아요. 내연 버스에서 그냥 개조를 해서 그 플랫폼을 그대로 가져와서 거기에 배터리랑 모터를 달고 그렇게 전기 버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고장도 잘 나고 가격도 비싸고 우리나라에서 뭐 NCM 배터리 들어가니까 가격도 당연히 비싸고 품질도 안 좋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애국심을 다 빼고 그냥 객관적인 소비자나 아니면은 사업자 입장에서 값싸고 좋은 걸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산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실인데 그거를 제대로 분석을 안 하고 중국산이 나쁜데 많이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이거 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조금 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미래가 밝지가 않다.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걸 어떻게 이길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현상만 가지고 중국은 나쁘고 중국은 안 좋은 거니까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참 뭔가 씁쓸하다. 좀 안타깝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현상도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왜 이렇게 전기차를 계속 밀어붙이냐면 중국 자체가 이제는 뭐 태양광이나 풍력에서 엄청난 이런 효율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화석 발전소보다 이제는 계속 태양광과 풍력으로 계속 개발이 되면 될수록 이 전기 생산하는 게 더욱더 친환경으로 바뀐다. 그러면은 전기차로 가는 게 더 가속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일련의 흐름이고 세계 여러 나라들도 자체적으로 자기가 전기는 생산할 수 있는데 화석연료는 또 지역적으로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유럽 입장에서도 전기차로 가는 게 당연히 맞다. 왜냐? 유럽도 풍력이나 아니면 태양광 그리고 뭐 원자력 있죠. 이런 걸로 충분히 전기는 생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가스나 뭐 이런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석유나 이런 거는 수입을 해야 되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친환경 전기차들이 더 많이 쓰일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중국은 이제 더 무서운 게 전기차의 라이벌은 전기차가 아니다. 이제는 값싼 내연기관을 이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비아디나 아니면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계속 가격을 내리면서 최대한 뭐 내연기관보다 더 싸지게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점점 빛을 발한다면 이제 내연기관으로 더 빨리 내연기관의 전기차로 더 빨리 바뀌겠죠. 그 다음에 지금 비아디는 중국 전기차가 왜 일본에서 많이 팔리는지 이 이유가 나온 이런 트위터가 있는데요. 지금 일본에서 20번째 대리점이 2월 17일 날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쇼룸도 열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일본에서 중국 전기차가 잘 팔리는 이유는 이런 오프라인 매장으로 계속 일본 사람들이 생소한 전기차들을 볼 수 있게 해주니까 이렇게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니오 자동차 있잖아요. 니오 전기차는 노르웨이 있잖아요. 유럽에서 잘 나가고 있으면 유럽에서 출시된 안전한 뭐 전기차 중에 하나로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유로 엔캡이라고 해서 유로 안전 기준이거든요. 여기에서도 테스트 결과에서도 가장 견고하게 3위를 차지했다. 니오의 EL7이 견고한 3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퀴 빠지고 안전성이 안 좋은 뭐 중국 전기차 뭐 이렇게 한국 언론이나 한국 네티즌을 생각하지만 유럽에서는 이미 안정성을 평가받고 좋은 이런 차라고 불리고 있다. 그리고 니오의 ET5는 스웨덴에서 배터리 교체로 이 뭐 가장 빨리 내구 레이스에서 뭐 이렇게 14시간 28분 만에 완주하면서
가장 빠른 전기차였다. 왜냐? 배터리를 바로 교체해서 달리니까 장거리에서도 또 유럽의 이런 대륙들이죠. 대륙들 장거리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위점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전기차로 넘어가는 거는 시기상조다. 안 넘어갈 수도 있다. 계속 내연기관이 이렇게 지속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거에 동의를 못합니다. 앞으로는 이제는 태양광 발전이 점점 더 상용화가 되고 더 싸지면서 이제 개인 주택들은 거의 다 지붕 위에다 태양광을 깔고 그 태양광 전지에서 충전한 거를 이 배터리 있잖아요. 배터리에다 충전을 하고 비아디 배터리 박스에다가 충전을 한 다음에 바로 이제 비아디 자동차나 아니면 테슬라나 이런 자동차에 충전을 할 겁니다. 충전을 해서 다닐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바뀔 것이다. 그래서 비아디 배터리 박스가 이렇게 홍보가 되고 있죠. 그래서 배터리 박스가 태양광 발전을 해서 이렇게 여기에다 저장을 하고 이 저장한 거를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에다가 또 충전을 하고 자동차가 다니고 이런 식으로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될 것이다. 이런 미래가 올 것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아쉬운 게 이런 개인 주택이 발전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아파트나 이런 집합 건물들이 더 발전하기 때문에 이런 개인 주택에서 살 수 있는 태양광 발전이 조금 더 느리게 오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문제입니다. 이 친환경으로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전기차로 우리나라는 또 이 발전이 더딜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이게 미래인데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쟁력을 잃을까봐 좀 걱정이고요. 그래서 비아디는 이미 브라질에서도 이 비아디 솔라 있거든요. 이 비아디도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데 여기에 또 주력을 해서 지붕에 이렇게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데 힘을 쓰고 있다. 그래서 브라질에서도 비아디가 이렇게 힘을 쓰고 있다는 게 앞으로 이제 전기차는 미래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중국 입장에서도 이 서부랑 중국 입장에서 여기 동부구나. 동부랑 서부랑 임금차가 심해요. 그래서 서부 쪽, 이 내륙 쪽은 조금 임금이 낮고 좀 못 사는 사람들이 많다. 여기는 소득 수준이 높고 잘 사는 이 항구 도시, 상해나 뭐 있잖아요. 북경이나 뭐 이런데 광저우나 뭐 이런 상부 뭐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앞으로는 20, 30년 내에는 여기 이 지역도 아마도 더 많이 소득이 올라갈 것이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에 사막도 많고 면적도 넓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하기가 용이하다. 사막과 고비 지역이 많아서 태양광 발전하기가 용이해서 여기서 발전한 이런 전력들을 공급을 하고 아마도 여기 지역도 이제 더 많이 발전을 하니까 이 돈을 얻을 거 아니에요. 소득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거의 뭐 비슷해질 것이다. 그래서 이런 미래가 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도 대륙이긴 대륙인가 봅니다. 중국 뭐 미국 다들 대륙에 이런 특성이 있고 역시나 땅이 크니까 자원도 많이 나오고 개발할 수 있는 이런 환경도 좋다. 참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영토가 넓은 나라들, 이거 인구가 많은 나라들이 진짜 한국 입장에서는 부럽다. 이렇게 어떤 자체적인 문제들도 땅이나 자원이나 인구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나라들이 정말 좀 부럽다.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에는 이제 테슬라의 파이어월이라고 해서 파이어월 3 버전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이 배터리 저장하는 이런 배터리가 있거든요. 세이빙 배터리가 나오면서 이것도 미국 전역에 유통이 될 것 같고 30kW 전력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건조기랑 에어컨을 처리하기에는 충분하다. 그래서 이 파이어월이 대세가 되면서 앞으로 이제 더 보급이 되면 태양광 이런 발전을 해서 인버터나 이런 걸로 또 충전하고 테슬라도 충전하면서 미국 내에서도 전기 이런 부족 현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별로. 그래서 전기 이런 피크 현상도 많이 완화를 해주고 더 많이 이런 친환경이 되면서 탄소 배출도 줄여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비아디는 내연기관이랑 계속 경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독일 업체들도 보니까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기존 자동차의 공급망, 기존 내연기관의 공급망이었던 독일 업체들, 독일 자동차 공급 업체들이 대대적으로 지금 올해 대폭 삭감이 되고 또 대폭 인원을 감축하고 있다. 그래서 콘티넨탈, ZF, 보시, 발레오 이런 업체들 있잖아요. 이런 부품 업체들이 대거 인력 감축을 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감축이 다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앞으로 미래는 스마트 자동차인데 여기에서 지금 독일이나 한국은 좀 많이 멀어졌다. 이제는 스마트 자동차로 가면은 미국의 테슬라나 아니면 중국 전기차 이런 업체들만 남고 남은 다른 업체들은 뭐 중국이나 테슬라의 이런 소프트웨어를 갖고 와서 쓰는 수준으로 남을 것 같다. 그래서 중국 애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발전할 것 같다는 이런 지금 예상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비아디가 계속 기존의 레거시 내연기관이랑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격을 내리면서 이제 내연기관 차들도 이제 가격 면에서 더 좋아지게 잡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모델 중에서 비아디의 친 L이라고 하는 모델도 이제는 오히려 값이 뭐 3천만 원 이하까지 다 나오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캠리나 어코드 있잖아요. 이런 데에 지금 약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내연기관을 이제 잡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 독일 산업은 지금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독일 산업이 무너지면서 특히나 자동차 산업도 무너지고, 포르쉐가 이제는 생산 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 산업의 파괴가 계속 마침내 결실을 맺고 있고, 미국이랑 중국은 잘 살게 되는데 유럽은 계속 미국의 선택으로 못 살게 되는 거다. 그리고 이제는 트럼프 후보죠. 이제는 대통령 후보잖아요. 다시 대통령 후보가 거의 될 것 같다는 이런 여론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나토에 관해서 자기 입장을 또 내놨더라고요. 나토 분담금 내라. 안 내면 또 이제 미군 철수하겠다. 니들 안전은 제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점점 미국도 자기 자국 우선주의가 되고 자기만 잘 살면 되고 이제는 유럽 입장에서 가장 유럽이 안 좋은 신세가 됐다. 그래서 유럽은 미국에 편승을 해서 자국 안보나 이런 거에 비용을 많이 줄이면서 복지나 발전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편했던 시절은 가고 이제는 자국의 안전이 있잖아요. 자국의 안전도 이제 자기들이 국방도 자기들이 길러야 되고 거기에 많은 또 세금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유럽의 이제 미래는 점점 더 밝지 않다. 그러면은 그 유럽의 산업과 이런 데는 아마도 중국이나 미국에 이렇게 잠식이 되지 않을까. 유럽의 산업들이나 경제도 중국이나 미국에 이렇게 종속하는 체제가 점점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제는 유럽보다는 아시아 쪽으로 이제 자원 루트를 많이 꺼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종전선언도 그 중에 하나가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하게 해드리고요. 또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 거 보면은 점점 유럽은 쇠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비아디가 지금 마켓에서 계속 진전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262대가 판매돼서 전체 점유율이 11.6% 얻었고요. 아일랜드에서는 전기차 부문에 3위를 했고 오스트리아에서도 전기차 부문에 6위를 했다. 그래서 가져왔거든요. 아일랜드에서 3위에 비아디가 했고요. 전기차 부문에서. 그 다음에 지금 쭉 보면은 오스트리아에서도 25위로 이렇게 되어 있다. 지금 이렇게 전기차 부문에서는 아마 오스트리아에서도 6위를 했는데 뭐 전체적으로는 25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싱가포르에서도 11.7% 이렇게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데 싱가포르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금 전기차 비율만 해도 28%까지 됐다. 이제 전기차도 많이 보급이 되고 있어서 점점 더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한번 더 볼까요? 기사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기사 또 하나 더 나온 게 있는데 유럽에서 특히나 CNGR이라는 중국 회사가 핀란드 전구체 공장을 허가를 획득했다. 그래서 연간 6만 톤 규모의 전구체 공장을 설립했고 핀란드 국영 광업회사 FMG랑 합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 회사들이 이제는 계속 핀란드나 아니면 유럽에 진출을 하고 있다는 게 점점 좋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비아디는 CLU 중형 SUV나 풀사이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다음에 전기차 모델 이런 것도 지금 출시를 예정하고 있고 탕 EV도 출시 예정이고 돌핀 미니 또 뉴 시굴이라고 하죠. 이거 갈매기 모델도 2024년 호주에서 새로운 모델로 준비를 하고 있다.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호주에서도 이제 돌핀 미니라고 해서 시굴 갈매기 모델, 이게 작은 SUV거든요. 이게 아마 돌핀 미니로 호주에서도 이제 판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브랜드 출연은 돌핀 미니로 이게 상표 출원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이 중요하죠. 가격이 아마 3800달러로 이제 호주나 이런 데에서는 가장 싼 차량이다. 시작 가격이 3100달러네요. 약 31000달러로 호주에서 가장 저렴한 전기 자동차로 매김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돌핀 해치 형제 모델은 8,000달러로 줄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곧 출시될 현대 캐스퍼 소형 전기 SUV보다는 더 쌀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35,000원 35,000달러 정도에서 시작이 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돌핀 미니가 더 쌀 것이다. 그리고 돌핀 미니는 지금 보면 우루과이나 브라질 시장에서 막 진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값싼 모델이 테슬라는 반값 테슬라 나온다 하고 있지만 이미
비아디에서는 반값 전기차가 나와서 이 개발도상국 이쪽에는 더 많이 팔리고 있다. 이제 출시하면서 더 많이 올릴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비아디 주가도 좀 기대가 되고 앞으로 상승도 또 기대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어떤 분이 요즘 자주 이렇게 살짝 비꼬는 듯이 안 비꼬는 듯이 비꼬는 뭐 이런 댓글들도 많이 달더라고요. 아직도 하시네요. 아직도 이렇게 뭐 하시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아직도라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뭐 살짝 비꼬는 말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뭐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주식이나 ETF든 저는 그냥 길게 보고 아직도 한 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뭐 미국 주식도 그렇고요.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미국 테크탑 10, S&P 500, 나스닥 100, 인도 니프티, 뭐 2차 전지, 글로벌 리튬, 차이나 전기차, TQQQ, SOXL, 테슬라 뭐 이런 ETF들 다 있잖아요. 주식들이나 저는 그냥 분산 투자하고 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틀리는 뭐 주식이나 ETF 종목들도 있겠지만 한 방향으로 꾸준히 가야 또 나중에 장기 투자해야 성과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아직도라는 말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냥 이대로 간다니까요. 저는 이대로 가고 있고 나중에 또 성과를 저는 보일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1, 2년 봐서 실패를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의 이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저랑 스타일이 맞다고 하면은 1, 2년 보지 마시고 뭐 5년, 10년 이렇게 길게 한번 보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이거 공개해드리는 건데 거래 내역입니다. 그냥 한 주씩 그냥 심심할 때 한 주씩 꾸준히 사요. 뭐 다른 S&P 500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있고 특히나 차이나 전기차 요즘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그냥 차이나 전기차 위주로 많이 사고 있어요. 이게 잘 안 보이실 텐데 차이나 전기차 위주로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매수하고 뭐 퇴직연금이나 뭐 있잖아요. 연금저축이나 그냥 꾸준히 노후 대비로 모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런 방식대로 하고 계시죠? 저랑 이렇게 투자 철학이나 방향이 같으니까 제 유튜브를 계속 보고 계실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얘기해드리면서 조금 더 많이 인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후원 이렇게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요 근래 또 후원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계속 해주시는 분들도 정말 감사하고요. 이렇게 잊지 않고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